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을 따라 화이팅!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자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의 행적을 따라 그분의 뜻을 기리고 많이 배우고 오겠습니다. 2020년 겨울, 총 35명으로 구성된 중국 백범 유적 탐방의 막이 올랐습니다. 고난과 파란의 천국 노정을 되밟으며 그분들과의 피와 땀, 얼과 헌, 순결과 자체를 이기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중국 백범 유적 탐방. 이번 여정은 5박 6일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인 그 길에서 마주하게 될 백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의 위대한 일대기, 그리고 김구 선생이 우리에게 던진 화두. 이 탐방을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의 선로를 따라서 가면서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상해에 도착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당시 요코하마 쇼킨은행 상해 지점이었던 중국 공산은행. 김구 선생이 이곳을 통해 이봉창 의사에게 보낸 것은 거사 자금이 아닌 그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여기 옆에 밀정이 있었을까? 우리가 만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청사는 한나라의 청사라고 하기엔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품었던 새 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장대했음을 가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자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만국공묘. 상해의 외국인 공동묘지인 이곳엔 지금도 한인들의 묘지가 남아있습니다. 93년도 8월 5일날 5분이 여기서 반장 이장돼 갑니다. 아직도 이곳에 계신 독립운동가의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어 우리는 신년 축하식을 치른 후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독립의지를 다졌던 현장인 영안백화점 옥상을 둘러보며 그분들의 의지를 이어가겠다 다짐했습니다. 어머니하고 부인, 아들 둘, 그러니까 백범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힘든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니었나. 여러분들이 평범한 행복마저 허락되지 않았던 선생의 삶. 목 놓아 울었을 수많은 이별을 가슴에 묻고 품었던 큰 뜻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이어 우리는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인 홍구공원 안에 있는 매헌을 방문하였습니다. 장부출과 생불안이란 말을 남기고 상해로 떠나온 그가 품었던 큰 뜻은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거로 조선이 깨어나길 바라며 품었던 물통과 도시락 폭탄, 죽음조차 담담히 받아들였던 그의 마지막 유품인 김구 선생과 맞바꾼 시계. 그가 남긴 나라를 위하는 마음,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윤희서 의거 후 YMCA 간사인 피치 목사 집에 은거해 있던 김구 선생은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체포되자 어망섭 선생과 피치 목사 부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배우임을
로이터 통신과 중국 신문에 제보합니다. 그로 인해 일제에 쫓기게 된 김구 선생은 상해를 탈출해 중국 국민당 정부요인 저보성 선생이 마련해준 이곳 가흥 피신처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장진구란 가명으로 가흥 생활을 시작한 김구 선생은 이후 일제의 감시망이 이곳까지 좁혀오자 저보성의 며느리 주가의 도움을 받아 제청 별장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산을 넘은 그녀에 대한 감사함이 백범일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바라보았을 호수의 풍경과 국무회의 장소이자 피신처였던 나룻배, 그리고 제 목숨처럼 김구 선생을 생각했던 그들의 헌신과 용기, 가슴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이어 우리는 임정요인들이 묵었던 가흥 피난처와 김구 선생의 또 다른 피신처였던 제청 별장을 둘러본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따라 항주로 향했습니다. 항주, 장사, 중경에 이르는 독립을 향한 노정의 출발지인 이곳에서 우리는 백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의 고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정요인들이 머물렀던 숙소와 항주에 도착해 처음으로 사용한 청사인 청태 제2여사를 둘러보았습니다. 탐방 넷째 날, 중경에 도착해 중일전쟁 유적과 기록이 보존 전시된 항전유지박물관과 광복 후 모택동을 만나기 위해 임정요인이 방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개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독립에 많이 도움 줬다는 것을 알게 돼서 감회가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탐방을 이어가며 가장 가슴 아픈 이곳은 화상산.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독립운동가들이 묻힌 곳을 보며 바위 같은 그들의 정신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탐방 마지막 날,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전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광복 후 식당과 창고 등으로 쓰이다 철거 위기에 내몰리는 우여곡절 끝에 복원된 전시실 곳곳엔 항일투쟁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경청사.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던 자랑스러운 임시정부. 3.1운동 때 우리가 국내에서 댓글을 들었지만은 그 동안 말고 단 한 번도 댓글을 든 적이 없어 임시정부. 그런데 이 태극기를 대항했던 중경청사를 보고 그 젊은이들은 감격이 폭발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문화 강국을 꿈꿔왔습니다. 2020년 이번 탐방단 여러분들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문화 강국의 주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불사조!
5박 6일 동안 탐방이 끝났는데 탐방 기간 동안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셨던 많은 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했던 6일간의 여정, 애국, 애민정신으로 이역만리 타국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킨 백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의 자주 독립을 향한 숭고한 열망이었습니다. 100년 전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꿨던 나라.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뤄가겠습니다.